안녕하세요, 타월드입니다. 최근 영상 업로드가 뜸해져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출장 중이라서 영상 제작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자주는 어렵더라도 틈틈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관련 소식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파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 앱 메인 화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죠. 이번 공지에는 새롭게 출시된 이 프루티 파이 게임 앱을 통해서 파이 암호화폐, 파이 월렛, 파이 광고 네트워크 등 다양한 파이 생태계 요소들이 어떻게 파이 앱에 통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통합이 개발자들에게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루티 파이 게임 앱이 출시가 된 지는 한 몇 주 정도 지났었죠? 지난 영상에서 이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다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 게임 앱은 파이의 다양한 기능을 실제로 통합한 대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 향후 다른 개발자들이 파이 생태계와의 연동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게임 앱의 파이 결제 기능은 이미 구현이 되어 있고요. 파이 광고 네트워크도 이 앱과 연동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실사용 기반의 구조를 통해서 다른 개발자들에게 구체적인 참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이 재단을 통해서 설립이 되었던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파이 생태계와 연결된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을 심사 과정을 통해서 선별을 하고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언급한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파이 홈페이지 블로그를 읽어보시면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지가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파이 생태계 내 개발자들일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 생태계에서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왔던, 그리고 이전부터 투자 유치를 모색해왔던 IQ 같은 경우에는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의 출범을 계기로 본인의 프로젝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 벤처스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내에서도 활발히 홍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데이트는 일반 파이오니어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는 업데이트일 수는 있겠지만, 파이 생태계 내 개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동기부여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 체크리스트 이슈로 주제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체크리스트 3번 항목이 일시적으로 주황색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녹색으로 복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의 3번이 주황색으로 변경되었던 이 상황을 보면요, 1차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한 지갑에서도 이 2단계 인증 항목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2차 마이그레이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루머도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내 모더님의 설명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이 2차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2단계 인증을 위한 절차임을 코어팀에서 확인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보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인증 기능이 롤백이 되어서 다시 녹색으로 바뀐 이후에 모더님의 새로운 글을 확인을 해보자면요, 체크리스트 3번의 2단계 인증 기능은 기능 개선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롤백이 된 상태이고, 개선이 완료된 후 다시 적용이 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2차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인증은 모든 유저가 반드시 완료해야 되는 절차이고, 본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일시 승인 상태로 롤백이 되어 라이브니스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 부분은 보안을 위한 인증 절차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 개발자들과 코어팀의 대화에서도 2차 마이그레이션의 이야기가 잠시 있었는데, 이 부분도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개발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2차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보류 중인가요? 로드맵에는 명확한 일정이 없는데 실제로 작업이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일부 모더레이터들로부터는 여러 장애물로 인해서 2차 마이그레이션이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코어팀에게 넘어갔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질문을 해준 것처럼 유동적인 파이와 2차 마이그레이션은 생태계에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 현재 2차 마이그레이션은 취소가 된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기술적 생태계 작업 때문에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2차 마이그레이션은 계획 안에 있으며 레퍼럴 보상과 파이의 활용성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채팅방에서도 한 파이오니어가 코어팀 멤버인 iHate잼에게 2차 마이그레이션 질문을 던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 멤버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고, 당신의 질문은 매우 타당한 질문이다. 저도 답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기간은 코어팀 내부적으로도 아직 조율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율이 어느 정도 되었어도 커뮤니티에 공개를 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해외 모더 그리고 메가 모더이죠. 이 마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요, 2차 마이그레이션의 시기를 올해 안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주장 글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 코어팀에서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메가 모더나 해외 모더라 하더라도 개인적 예측일 뿐 신빙성은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 개인적 추측도 한번 더 해보자면요, 지난 비공개 AMA에서 코어팀은 2차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1차 마이그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이후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느 정도라는 기준이 명확히 수치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는데, 현재 데이터를 보시면요, KYC를 통과한 사용자 수가 약 2천만 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고요, 이 통과자 수의 80에서 90% 정도는 도달을 할 수 있어야, 즉 약 1,700만에서 1,800만 지갑까지는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되어야 코어팀이 언급을 했던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1차 마이그레이션 지갑수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아직도 1,400만 개를 넘지 못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 5월에는 마이그레이션 속도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마이그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되었던 시기를 보면요, 한 달에 약 150만에서 200만 가까운 지갑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빨랐던 속도가 유지가 된다면요, 2, 3개월 내에도 1차 마이그레이션이 KYC 완료 수치에 근접할 수 있겠지만, 최근 이 5월의 속도를 베이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속도가 지금 많이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연말쯤이 되어야 약 1,700만에서 1,800만 개 마이그레이션 수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차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논의는 내년인 2026년부터도 진지하게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2차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공식 발표나 구체적인 일정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현재 돌고 있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커뮤니티 추측이고요. 코어팀 역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이 가격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4시간 봉 차트이고요. 현재 약 0.63달러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일부터 파이의 가격이 조금씩 꺾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일단 암호화폐 전체 시장 흐름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 알트코인들의 흐름을 보면요, 현재 보시는 것이 15분봉 차트인데요. 최근 2, 3일 동안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이도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11만 1000달러 이상 신고점을 달성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 실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이 파이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11만대 위로 이 매물대가 촘촘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매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 아래로는 지지 라인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경우 올해 4월부터 큰 조정 없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 7에서 8% 정도의 조정이 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술적으로 당연한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으로 비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 또는 강세장이 힘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이 매도 물량을 소화해내고 다시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지금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27일과 29일에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비트코인 2025가 열렸었고요. 이곳에는 미국 부통령인 제이디 반스와 미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등이 참석을 해서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강조를 했고요.
또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을 보더라도요, 현재까지 이더리움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보상이 허용이 되지 않았기에 ETF에 대한 매력이 크게 떨어진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SEC가 스테이킹 보상을 제공하는 ETF 신청을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고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이 승인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지금 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타 알트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여러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64.5%로 다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비트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그만큼 알트코인들이 더 크게 가격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사이클을 토대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수치가 60% 이하로 내려갈 수 있어야 이 암호화폐 시장에 알트들이 힘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는 비트, 알트 모두 큰 폭의 조정장이 오고 있고 아직은 알트보다는 비트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차트를 보더라도요, 현재 16포인트로 매우 낮은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높아져야 알트코인 시즌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25포인트 아래로는 철저하게 비트코인이 이 시장을 주도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파이를 포함해서 일반 알트코인들 대부분은 매우 큰 조정을 받고 있고, 알트 프로젝트에 어떤 호재가 나오더라도 단기 펌핑 외에는 큰 상승을 지속할 수가 힘든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근 파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시장 또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파이가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요, 일단 비트코인이 새로운 신고점을 다시 한번 도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의 대표격인 이더리움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또 한 번의 반등의 흐름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파이를 포함한 다른 메이저 알트들이 또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현재는 이제 시작에 막 나온 신생 프로젝트인 이 파이 네트워크가 모든 흐름을 무시하고 혼자 독주를 하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여러 스트레스 테스트를 견디고 일반 메이저 알트 프로젝트들이 해온 것처럼 어떤 회복성을 증명을 해볼 수가 있어야겠고, 커뮤니티와 유틸리티가 몇 사이클을 좀 더 거친 후에 더 성숙된 상태가 될 수 있어야 파이만의 특별한 가치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가격이 현재는 눈에 띄지 않고요, 상승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파이는 자체 생태계 유틸리티를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고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동시에 파이는 암호화폐이자 알트코인입니다. 제일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먼저 상승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했을 때 파이 가격도 함께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 아직까지는 파이도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 파이의 숙명적인 이 특성을 받아들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파이가 더욱 내실을 다져나가는 시기라는 점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